새만금 지역의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수소 인프라, 뭐 로봇 관련된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 2030년도까지 10조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구체화된 플랜이 좀 나왔던 부분. 작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도까지 그룹 전체 매출의 20%를 로봇에서 만들겠다라고 좀 이야기한 이후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올해 본격화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현대차의 경우에 이제 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이제 성장주로서에 대한 평가가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모베드라는 이송형 자율주행 로봇 공개를 했고 6월에 초도 물량 한 500대 정도 양산을 하죠. 그 다음에 아틀라스 로봇을 연 3만 대 규모로 해서 2028년도에 양산 계획을 좀 갖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점진적으로 중요 공정들에 대해서는 로봇이 좀 대치될 수 있는 효과들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반도체 비중을 줄여야 할 매도 신호는 무엇일까요? 뭐 정리를 좀 하자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라, 뭐 상승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뭐 사이클 기조 관점에서 이익 추정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가격이 소폭 내려간다고 해서 이 부분을 피크나 일단 메모리 가격의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분기별 메모리 반도체 재고 비중이 얼마만큼 유지가 좀 되고 있는가. 최근에 이슈가 좀 된 게 SK하이닉스가 2월 중 재고가 최소한 2주에서 4주 분량입니다. 1개월 재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더욱더 수요량과 좀 연동돼서 나가다 보면 그 다음 달에는 재고량이 3주 미만, 2주 미만, 뭐 1주 미만. 그래서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일단 뭐 1개월 정도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사태까지 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보유 재고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가격 연동과 구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 가동률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이 부분을 다운사이클의 좀 시초로 보기 때문에 분기별 이 메모리 재고 비중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캐펙스 투자 기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방 수요가 좀 둔화됐던 시그널, 특히나 AI 투자는 일단 뭐 클라우드 3사의 경우에는 뭐 올해도 캐펙스 투자 기조를 뭐 상향 유지했는데,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에는 좀 우리 좀 늦춰서 가야겠다, 또는 이번엔 투자 비용을 줄일 것이다, 뭐 수익성 논란 때문에 사실은 보수적인 어떤 단행을 해야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오면 일단 반도체 섹터의 어떤 이 조정이 될 수 있는 어떤 전초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판매와 무관하게 로봇 가치만으로 80만 원이 가능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CS2016 이후에 로보틱스 그리고 모빌리티에 관련된 사업 가치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주가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최근 뭐 한 2월 초 기준에서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25%로 좀 상향하겠다. 이 부분이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좀 되면서 지수 뭐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좀 좋았는데 현대차 그룹주가 좀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는 차이가 좀 있겠고요. 일단 PBR이 최근 기준에서 낮아졌던 저점이 다시 0.8배까지 좀 내려왔다가 어제 종가 기준에서 보니까 1.2배 수준까지 좀 회복을 했는데, 일단 뭐 PBR 기준에서 보면 한 배 조금 넘었다. 이 부분은 로보틱스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뭐 모빌리티에 관련된 사업 가치를 반영해서 1.2배가 좀 나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뭐 현재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 좀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관세에 관련된 노이즈는 저는 추가적인 영향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뭐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뭐 협상, 뭐 대미투자에 관련된 협상들이 좀 잘 마무리가 좀 된다면 관세는 충분하게 15% 정도 하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원인이 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 기조를 보면 새만금 지역의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수소 인프라, 뭐 로봇 관련된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 2030년도까지 10조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구체화된 플랜이 좀 나왔던 부분. 작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도까지 로보틱스에 관련된 매출 포지션 한 20% 정도를 가져가겠다. 그룹 전체 매출의 20%를 로봇에서 만들겠다라고 좀 이야기한 이후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 본격화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현대차의 경우에 이제 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이제 성장주로서에 대한 평가가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도요타 자동차와 이제 많이 비교가 좀 되고 있는데 시총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지난해 기준에서
토요타 자동차가 13.5% 정도, 현대차가 처음으로 이제 11%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합산인데 11.3%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진 상태에서 로봇 사업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같은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좀 더 부과가 된다면 저는 80만 원 그 이상도 추가적인 멀티플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뭐 투자 계획들이 구체화가 좀 됐죠. 뭐 지난 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그다음에 CES 2016에서 정혜전 회장이 강조했던 부분들, 그룹사 안에서에 대한 고유의 역할들이 있겠고요. 로보틱스가 됐던 모빌리티가 됐던 이제 사업 지표는 이제 구체화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새만금 부지의 착공을 좀 어떻게 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파트를 좀 담당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알려진 대로 보면 현대모비스가 전체적으로는 로봇 사업 안에서는 뭐 헤드 모듈이라든가 액추에이터를 좀 전담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위아가 뭐 바디 부분, 그다음에 구동과 제어 부품들에 대한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고, 현대오토웨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이 시스템 총괄이라든가 로봇의 유지 보수, 부품의 뭐 AS 같은 그런 것들, 이 부분과 뭐 병행해서는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화가 점진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저는 뭐 현대모비스의 현재 가치를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주의 상승폭 대비해서는 여전히 뭐 PBR도 좀 낮은 수준이고, 정상적인 어떤 가격선에서는 굉장히 좀 현재 주가가 좀 그래도 좀 낮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향후에 뭐 지배구조 재편의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뭐 지주사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향후에 사업 부분에 대한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재편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로봇 사업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일단 뭐 주가에 저는 추가적인 반영을 좀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에 대한 요연가치 반영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 라고 판단해 보십니다. 3월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로봇 업종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노란봉투법 시행은 로봇 산업의 확장을 예고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스마트 공정이라든가 자동화 공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일단 법안이 뭐 통과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라인 작업을 로봇으로 좀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자동화 물류 공정이라든가 일부 생산 공정 안에서는 로봇을 통한 일부 작업 공정의 어떤 투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사람을 전면적으로 좀 대체하는 뭐 작업 반경이 좀 넓은, 그 다음에 스스로 좀 사고하고 제어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상당한 좀 시일이 좀 남았다는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의 로봇 산업이 숫자를 좀 동반한 실적과 좀 연동되는 수치, 이 부분은 뭐 점진적으로 좀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대차가 모베드라는 이송형 자율주행 로봇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초도 물량 한 500대 정도 양산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아틀라스 로봇을 연 3만 대 규모로 해서 2028년도에 양산 계획을 좀 갖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점진적으로 이 중요 공정들에 대해서는 로봇이 좀 대치될 수 있는 효과들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게 뭐 당장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로봇 산업에 뭐 기회가 좀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시대적인 어떤 시점이나 뭐 변형에 맞춰서 좀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많이 오른 지금 투자자들이 특히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성장주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가격이 기대감에 의해서 너무나 선반영이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좀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중소형주 로봇사가 LG전자의 시총과 좀 맞먹었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우리가 좀 정상적인 밸류 평가를 할 때 로봇주의 경우에는 일반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순익률을 다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좀 상승해서 좀 반영된 것은 맞다. 다만 이제 이런 점에서는 저는 옥석 가리기가 종목별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와 좀 비슷한 뭐 섹터를 보면 2차 전지를 좀 대비해서 볼 수 있겠죠. 전기차 시장이 다가오고 있고, 일단은 뭐 내연차가 단종을 하고 전기차로 모두 다 좀 전환이 되면 그만큼에 대한 가치 반영 기대감들이 좀 작용되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상을 보면 일단 산업과에 대한 괴리가 좀 굉장히 크죠. 고점 대비 여전히 주가는 좀 낮아진 그런 상태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볼 때,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로 수익 지표와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세라든가 뭐 미래 산업으로서에 대한 기대감들은 알겠지만 정말 이 회사의 외형 가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적을 좀 수반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이 기술의 강점을 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로봇 양산에 필요한 부품들을 좀 공급하거나 그래서 실적과 좀 연동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차별화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보다는 그래서 저는 대형주 중심의 포트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현대차 또는 현대차 그룹주,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같은 종목이 좀 해당될 수 있겠고, 지금 LG그룹주가 다시금 로보틱스에 관련 가치가 좀 부각되면서 최근에 LG전자가 좀 강하고 오늘 LG노텍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체가 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는 현재 구간부터 정리하면서 좀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상승하기보다는 실체, 그다음에 기술의 강점과 실적 연동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ESS 수입 규제 이슈가 국내 2차전지 기업 실적에 실제 영향을 줄까요? 일단 미국 하원에서 20일 날 중국 ESS에 대해서 수입을 좀 금지한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법안 개요를 보면 중국산 ESS를 전면 수입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들 아니고 단서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 중국 안에 있는 기업 또는 중국 공산당의 관할과 통제가 되는 기업 그리고 중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들 중에서 ESS에 대한 원격 제어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한 ESS 시스템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산 ESS에 대한 산업을 전체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셀 모듈에 관련된 영향들보다는 PCS나 EMS 같은 원격 제어에 관련된 어떤 조항장치죠. 이 시스템 같은 특히나 SI에 대한 제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제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기조는 중국에 대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어떤 공급망 재편에 관련된 부분들이 재차 좀 언급이 좀 되고 있고 특히나 흑연 소재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고율의 좀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국내 K 2차 전지 소재들의 어떤 이 공급망 진입 또는 이제 확장 과정에서 좀 기대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중국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국산 ESS에 관련된 미국 내 점유율들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